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한번 2교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1교시에는 그 미국 관련된 소식인데 현재 미국이 이제 반도체 쇼티지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하고 뭔가 좀 짝짝꿍이 한 것 같아. 뭔가 뒷거래를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자국에 있는 뭐 군수법을 이용해 가지고 뭐 TSMC도 그렇고 삼성을 거의 협박하듯이 내부 정보 내놓으라 그런 식인데 과연 그 내부 정보가 유출이 안 돼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인텔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음모론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봤을 때는 그 외신 매체에서도 보니까 인텔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국 기업을 키워주려고 하는 그 미국의 의도도 강하죠. 상당히 하여튼 바이든 정부 상당히 좀 골 때리는 정부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정부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국 기업을 보호해 줘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1급 정보가 나가면은 상당히 치명적이라 하더라고요. 기업엔 치명적이다. 노출되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이 교시에는 전날에도 한번 제가 존리 아저씨에 관련된 얘기했는데 우리 존리 대표 우리 주식 초보자들 주린이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재미있는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자녀들을 우리가 부자로 키운다면은 도대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부모의 그 월급을 공개하라. 월급을 공개하래요. 왜 월급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처음에 굳이 아이들한테 월급까지 공개해야 돼? 부모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흥미롭게 한번 봤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존리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해요. 5살짜리 자녀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주고 있다는 부모님들이 많다. 5살짜리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씩 사주고 있다는 그 부모님이 많다고 하는데 이는 주식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만 사 먹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 주식을 사주면서 여기 주인이 될 생각을 왜 못하느냐. 더 나아가서 맥도날드가 1년에 얼마를 벌까? 북한에는 뭐 언제쯤 매장이 들어갈까? 나라면 햄버거를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대화를 이어가서 자녀에게 이제 상상력과 상상력과 꿈을 있잖아요. 이제 키워주라는 거겠죠. 키워줘서 그야말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부모들이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존리 대표는 두 아들과 어떤 주식을 샀는지 얘기를 나누지만은 절대 훈수를 두지 않는다. 결국 뭐냐, 금융교육은 이제 주입식이 아니다. 주입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결국 뭐냐, 어른으로 대접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거야. 스스로 깨달아라.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가 계속 뭐 주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솔직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다 주입식이잖아. 거의 막 암기 막 주입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약간 창의력이 부족해. 창의력. 생각하는 힘이 약하지. 계속 막 암기식으로 했죠. 뭐 여태까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제 이런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 같아요. 특히 금융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알아보고 공부할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은 그 게임이나 음악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면서 부모가 이제 과거의 잣대로 아이들에게 훈수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리 대표는 그 금융교육의 첫 번째는 돈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귀하게. 돈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다음은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보게 하는 거죠. 돈을 벌어보게.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분은. 그 존리 이분도 이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돈하고 이제 복리 개념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돈하고 복리 개념. 하여튼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팔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한 달에 뭐 700원씩 적금을 했는데 1년 뒤에 8,400원이 아니라 1만 원을 주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친구들은 안 하고 저금통에 돈을 넣을까 뭐 생각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는 이제 자녀에게 돈을 그냥 주다 보면은 부모에게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현명하게도 자녀 성인식 때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뭐 5만 달러를 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관계를 해소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네요. 금전 관계 해소한다고. 하여튼 유태인들이 참 특이하죠. 보면은. 그래서 뭐 존 리 대표가 이제 무슨 말을 또 하냐면은 자녀의 금융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솔직해져라는 거야. 응? 솔직해져라. 솔직해져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는 우리 집 빚이 얼마 있고 엄마 아빠 월급이 얼마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녀를 가정 경제에 동참시켜야 한다는 거다. 응? 동참시켜라. 그래서 아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하는데 오히려 부모가 감췄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뭐 공감되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일단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솔직해지면은 돈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하죠. 부모 월급이 이제 한 500만 원인데 여기서 100만 원을 이제 학원비에 쓰잖아요. 학원비에 쓴다고. 학원비에 쓴다는 것을 알면 자녀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시간은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한 법이에요. 하여튼간 그 부모님이 자녀의 시간 관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특히 부부 간에서 전 가족분보다는 자녀 관계보다는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부끼리도 뭔가 서로 공유를 해야 돼. 공유를 하는데 솔직하게 공유를 하면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뭐 존니 이분은 뭐 자녀 관계지만 저는 부부 관계. 저는 예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죠. 사례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랑이 투자를 했는데 뭐 손실이 났어. 이게 들켰어 와이프한테.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난 거죠. 머리끄림 잡히고. 하여튼 이런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되는데 몰래 하다가 들켜가지고 그것도 이익도 아니고 손실이니까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느끼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보면은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 이런 신뢰 깨지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자녀들 있는 분들은 한번 자녀들한테 경제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한번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입식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주체가 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투자하는 방법도 좀씩 알려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이제 절약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그렇게 경제관념을 익히면은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노동자가 되기보다는 자본가가 되도록 켜줘요. 자본가. 응? 자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존 리 대표의 그 좋은 이야기들은 잘 발췌해가지고 우리가 잘 적응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자녀 키우는 우리 부모분들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교시 때 뵙도록 해요.